MT가 야심차게 준비한 총선 민심 탐구 캠프 배지 MT 가자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뽑기 토크로 유권자와 정치인이 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저녁 식사 때는 3, 4, 5 모여 고기를 굽고 술도 한잔 하면서 너무 친해져 버렸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배지를 했었던 혹은 지금 배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분들이 다시 반전을 할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두 당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될지 안 될지를 지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T 현장으로 가보시죠. 결전의 시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당대표가 지금 감옥에 계시겠죠. 야, 이거 아니지.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곧 이경규에 빙의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언제 끝난 거야? 하면서. 박명수. 나 박명수. 네, 짧고 굵게 자, 반칙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요. 제시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빠르게 고르는 겁니다. 치명적으로 고르기 어려워야 이 게임이 재밌는데 그렇죠. 질문이 재밌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작진의 역량인데 제작진이 어떤 질문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마 찍먹, 구멍 이런 거 나오나? 찍먹. 구먹. 찍먹이지 당연히. 정확하게는 복먹이에요. 볶아서 먹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네. 요건 약간 사상 검증이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 다시 하면 같은 사람의 투표,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똑같이 바꾼다. 똑같이. 똑같이. 바꾼다. 똑같이. 똑같이가 7명이구나. 대박이다. 김수민 본부장이랑 유권자 1은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지지인데 바꾼다는 건 무슨 얘기야?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안 찍었다. 아니 나 똑같지. 나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같은 사람이 투표하냐로 봤어. 바꿉니다, 저는. 유권자 1은 왜 바꾼다고 했을까요? 속았으니까요. 아, 속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혹시 저희 당에 부족한 게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지난 대선은 똥맛 카레와 카레맛 똥이었다. 저희 딸이 맨날 묻는 거거든요. 엄마 똥맛 카레 먹을래? 카레맛 똥 먹을래? 비호감 대선이었다는 건 모든 전 국민이 거의 인정하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제 손가락을 다시 믿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 중에서 문제인 것은 86 운동권 기득권, 검찰 독재 정권, 지금 양당의 프레임이죠. 선거를 임하고 있는. 어떻게 골랐을까요? 아, 검찰 독재 정권. 운동권 기대. 6대3. 검찰 독재. 검찰 독재. 검찰 독재. 검찰 독재. 검찰 독재. 86 운동권. 86 운동권. 6대3. 정확했어. 선명하게 갈립니다. 정확했어. 이거 봐. 촉이 살아있다니까. 근데 지금 심상치 않은 건 저 유권자 1, 2이 계속 하고 있는 선택이에요. 유권자 1, 2이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을 뽑았습니다. 네. 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는데 더 시급한 과제는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개선. 5사. 한미 동맹 강화. 저도 한미동맹. 남북관계.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 강화.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아니에요. 제 촉을 믿어보십시오. 더 강화할 한미동맹이 있어요? 라는 의문이 있어요. 왜? 한미동맹도 잘 못하고 있다며. 국민동맹도 잘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게 아니고 과연 동맹 맞아? 이게 궁금해요. 자, 선거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몇 대면 7대2 나올 것 같아. 5대4. 병립형이 3, 연동형이 6.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네. 연동형. 그렇게까지 병립형 얘기하더니 진짜. 태세전환 너무하네. 지난주 최고위에서 뭐라고 했어? 이재명 정평이라고 대표가 했잖아. 이겼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방송이 안 된다. 연동형.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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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형. 연동. 연동. 연동형. 8대1. 아, 자, 7대2나 8대1이나. 역시. 당론을 이렇게 이탈해도 되는 겁니까? 소신 있는 청년 정치인이 왜 여기는 약간 이상하게 소신이 있고. 우리 이미 답이 있는데. 김수민 본부장이 그러니까 여러 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 멘트에서. 아, 그게 그런 뜻인가 보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아이 한 명 낳고 살기, 아이 없이 노후 대비. 아이 한 명 낳고 살기. 아이 한 명 낳고 살기. 아이 한 명. 아이 없이 노후 대비. 아이 한 명 낳고. 아이 없이. 아이 한 명. 아이 없이. 아이 3명. 아이 한 명이라고 할게요. 두 아이 아빠인데 지금 아이 없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해야. 보내야. 덜레야. 더내야. 전해야. 원래야. 거내야. 더 내야. 거내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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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했잖아. 아는 분들이셔. 여기는 지금 정치 고관여층이고 샘플이 오염됐어. 이럴 리가 없다고. 정치 고관여층 맞아 보니까. 강용태 의원 같은 정치 얘기는 혐오나 샘플이 무관- 오염됐다. 와, 대단한데? 오늘 이 토론 자리에서 토론왕을 뽑을 겁니다. 모두 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밸런스 게임에서 했던 주제 중 몇 개를 골라 단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유권자 정치인 모두 토론왕을 한 명씩 뽑게 됩니다. 정치인은 본인을 빼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토론왕이 되면 뭐가 주냐? 다음날 유권자 2명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최종 선택 바로 전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택이 되는 거죠. 누가 잘할지 궁금해요. 그렇네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 없이 노후 대비가 저랑 3명이었죠. 저는 낳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내 아이가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냉정하지만 많이 해요. 그게 진짜 기후 현실이네. 위기, 이제 저출생, 더 이제 비싸지는 집값, 지역 소멸. 근데 낳는 게 과연 그 자식을 위해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는 인생인 만큼 저한테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20대들에게는 보편적인데 이거를 설득해내지 못하면 사실 네. 굉장히 그렇죠.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데 딱 그렇게 20대 두 분이 그 생각을 좀 대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조금 다른 이유긴 한데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거든요. 아이들 너무 예쁘고 내일도 이제 첫째 아이 생일이고 왜 아이들이 보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 아빠가 왜 이제 저런 살아 보니까 제가 일을 너무 좋아해요. 일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한테 미안해요. 저희 아이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빠가 뭔가 밖에서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자기는 싫대요. 왜냐면 맨날 집에서는 잠만 자고 이렇게 자기들이랑 잘 놀아주지 않고 양심상 이제 그냥 아이 없이 노후 대비라고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예. 육아가 힘들어서 밖에 있는 거 아닐까요? 빙고. 이기 쉽다. 저는 아이가 지금 2명이고요. 결혼을 20대에 해서 출산 2번 다 20대에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후회를 해요. 아, 내가 셋째도 한번 낳아볼 이게 걸. 세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후회를 다른 감성이 가끔 있는 합니다.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크면서 저에게 가르침을 줄 때가 또 많더라고요. 저는 아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둘은 낳고 싶었고, 왜냐면은 그래야지 현상 유지는 되니까 애국자시네. 이제 1+1은 하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맞벌이 부부한테는 이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구나. 육아휴직 실질적으로 쓰는 것 자체도 어렵고, 일본에서 또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해고 문제. 저출생, 인구 소멸, 아리배까지 오면서 위원회만 계속 남발하면 뭐합니까?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구현이 되면 둘째를 낳겠습니다. 정치를 잘해. 정치를 잘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일단 둘째 낳으실 일은 없겠네요. 당분간은 없다. 제가 IMF 때 1년 동안 실직을 했었어요. 그 1년 동안 사실 내가 버텼을 수 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을 내가 끝까지 보호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빡빡해요, 진짜. 대학을 일정 부분 이상 나와야 되고 대기업 정규직 이상에 그걸 다 곱하면 막 몇 프로 안 돼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 는 거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정치권에서도 약간 성공의 모습을 더 다변화시키고 많이 만들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100% 동의. 그런데 아이를 만난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서 더 좋은 미래를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내가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기게 해주는 것 같아요. 20개월이 지나보면 또 달라집니다. 두 분이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케이스인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고향에 가서 봤더니 백발 노인이 돼 있더라고요. 항상 약간 슈퍼맨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제가 케어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5, 6년 전에 좀 바뀌긴 했어요. 부모님 보면서.
그건 여야와 진보 보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만큼은. 2024년에 한국의 20대가 느끼는 공포, 그들의 언어와 감각으로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보는 계기가 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토론 주제는 8.6 운동권 기득권 해체냐 아니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냐 어떤 게 더 지금 시급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좀 열띤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역사상 대한민국이 이 정부 수립한 이후로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0보 100보 양보해서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검찰 출신이 하는 것까지도 양보하더라도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까지 방통 현장까지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독재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피해와 해악이라고 보거든요. 8.6 운동권 기득권과 벌서스 검찰 독재 정권이 사실은 이게 대등할 수가 없는 것이 왼쪽은 실존하는 문제고 오른쪽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고 보고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 정권이었으면 당대표가 지금 감옥에 계시겠죠. 근데 아주 굳건하게 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8.6 운동권 기득권은 사실은 어느 당원 논리로 있는 얘기죠. 아니 저희 당 대표도 되게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미워하는 순위로는 저희 당 대표가 더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하죠. 더불어서 8.6 운동권 기득권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참석한 여기 정치인들 4명의 동일하게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검찰 독재라는 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그 지금 정권에 잘 나가는 검사들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죄가 나오는 거를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비웃어요. 근데 검찰 독재라고 하면은 예전에 정말 그 유신이나 전두환 때처럼 검사가 판사를 쥐고 흔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받고 있는 스코어가 너무 처참해요. 이재명 대표 뭐 구속영장 기각되고 무능하다라고 한쪽에서 놀리면서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다. 본인의 정체성을 운동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해서 86들이 제일 반발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80년대 뜨겁게 운동했던 사람들을 사실 그분들이 스스로 욕보이게 한 건 있지만 또 그 86세대가 전부 다 뭐 기득권화 됐다는 것도 저는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단어에 대해서 물론 검찰 독재 부분이 좀 과도한 프레이밍이 있다는 천하람 위원장의 말에 저도 이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특정한 세대와 특정한 운동하는 사람들로 과대대표될 수 있나? 그건 뭐 재벌일 수도 있고 지역의 토호일 수도 있고 기득권 중에 그러면 최고 핵심인가? 그럼 법조 카르텔 기득권은 어떤데? 뭐 이런 의문이 들면서 저 프레임이 조금 더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파요. 앞에 86은 사실 좀 빼줬으면 하는 건 있어요. 운동권, 기득권. 나라를 크게 움직였던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큰 세력들이 누구냐? 국민의힘도 현재 상당수의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잡고 있어. 우리끼리는 어떻게든 보호하자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커오는 거 사실 좀 막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 뭘 하려고 해? 이 소리 항상 듣잖아요. 선배님들. 그냥 은퇴들 하세요.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은퇴들 하세요. 후원자들 되세요. 좋은 후원자들. 근데 너무 평균 수명이 길어 이게. 은퇴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독재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국민에 의해서 뽑힌 대변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전자는 되게 논란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일종의 공무원이죠. 검찰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공안 정치와 같다. 유권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진짜 많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검찰에게 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하게 선출된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면 비선출직은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하죠? 저 질문 하나 좀 해도 돼요? 유권자님하고 법원님한테 대통령은 선출직이에요? 임명직이에요? 선출직이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근데 선출직이 임명한 사람이 또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선출직이야. 이거는 미안하지만 저기 장경태 국회의원 민주당이 했던 소리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울 때 선출직하고 임명직하고 그렇게 그 라인을 거놓고서 싸웠단 말이에요. 임명하신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죠. 누가 여당이 되냐에 따라서 계속 내로남불적 상황이 반복된다.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뭐 사람을 잘못 보고 임명한 건 당연히 잘못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민주당이 사람을 잘못 봐갖고. 할 말 없는 네, 장경태 의원 눈을 찡긋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검사가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명직에 검사를 많이 꼽는다를 넘어서서 이제 검사들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어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본인이 선거를 나와서 국민들을 상대로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얘기가 약간 지금 그럼 출마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포인트들이 어긋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사회적인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검찰 독재다라는 이제 프레이밍을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유권자들은 어떤 부분은 뭐 그거가 아니라 검사들이 너무 정치를 많이 한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지금 포인트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20대 2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모두 다 강하게 검찰 독재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게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나오거든요. 지금 20대들이 그 국민의힘 지지가 상당히 낮아요. 여러모로 지난번에 그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사실상 20대가. 근데 지금은 매우 많이 이탈을 했다. 이게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힘 지지자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지금 현재의 검찰들의 뭐 독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전횡을 지금 참기 힘들다 이런 거가 좀 상징적으로 요 구성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미국에서는 검찰총장도 다 선거를 뽑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못할까? 저희 지난 총선 공약에 검사장 직선제가 오히려 정치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정견을 통해서 좀 득표를 했으면 좋겠지 어떤 공권력,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걸 남용하면서 이렇게 좀 민주주의 원칙을 흐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은 있습니다. 기득권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건 괜히 이제 분탕질로 괜히 키워드 싸움 하지 마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양당의 우리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프레임이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얘기가 더 이런 중요하잖아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멘트를 하는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이 멘트를 날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울림이 있는 정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에 울림이 있으셨어요. 아니 울까요? 진짜 울고 싶어요. 네, 진짜로. 네. 잊으신 줄 알았어요. 검찰이 너무 열심히 해서 독재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위기 살짝 가볍게 다시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나에게 땡땡땡이란 짧게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이재명. 장경태 의원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이재명이다. 곤란한 표정. 이재명이란 도가줄 아니야? 도가줄? 지도자다.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다. 아, 지도자다. 재미없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니까 장경태 의원을 응원하고 싶어지네. 좀 잘했으면 좋겠네. 임팩트 있게. 아까 반전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 봐. 나도 얼마나 난처한지. 김수민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한동훈이란? 쉽지 않아. 동반자. 총선 끝나면 동반 못하는 거 아닌가요? 동반자라고 하기엔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 아닐까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정치의 기치도 함께 가는 길이라는 워딩이고,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지점에서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길을 내는 사람이다. 자, 이거 기대가 됩니다. 천하람에게 이준석이란? 오. 밉다고 해. 아니, 인지도 상승 버스? 아,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치, 호감도 상승이 없는 인지도 상승이라고 볼 수 있잖아. 아니, 저는 아니, 뭐 비호감 상승? 아니, 저는 호감도를 갖고 있어요. 아니 이준석 덕분에.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이를 잡아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예. 요새 해보니까 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배울 점이 많은 인지도 높여주는 사람. 네, 말하고 보니까 되게 도구적으로. 지금 말하 천하람에게 이준석은 도구다. 네. 자, 김준우에게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 들어가는 겁니까? 잘좀 해봐. 잘해봐 좀.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자, 이때는 결정을 하기 전 시점이죠. 네, 들어가냐 마냐 네, 결정 이후에, 전에. 저 대표를 왜 한다고 했을까?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 당내 여러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저 때는 이제 결정하기 토론을 전이죠. 아직 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어떤 공식적인 오퍼가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조만간 설 연휴 전후로 이 토론을 진행을 좀 할 것 같은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야, 아, 천하의 뭐예요? 김준호가 혓바닥이 아우, 왜 이렇게 진짜. 길어? 저 때는 이제 말하자면 ING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례연합정당에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간담회, KBS KBS와 대담을 그날 하는 대담을 한 날이 지금요? 지금요? 못 봤네. 다 같이 동시 시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리액션 방송 했어야 되는데. 축구 경기 못했지. 아 저건 아니지. 자살골이에요. 저 때만 해도 이 명품백이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공천 과정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네, 사실 사라져버렸죠.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가니까 명품백 이슈는 그냥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이라는 걸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문제죠. 그게 문제냐 아니냐 물어보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고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지 정말 웃깁니다. 당연히 문제죠. 근데 대처가 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사과하고 솔직하게 해명하고 하면은 근데 입을 닫아버리는 행위는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죠. 결국은 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는 이제 여기 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네. 가장 문제점은 대통령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오만방자하다. 뒷수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김경률 위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한마디 했는데 바로 이제 용산에서 불출마 압박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난 얼마든지 세상에 이런 나쁜 놈한테 내 부인이 속았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인 정확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화장품 받고 두 번째는 백을 받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무현 반만 담으시라고. 내 책임이라고 하라고. 내가 잘못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근데 저 대담에서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고 네.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이제 워딩이 나왔죠. 이번에 이걸 보면서 대통령제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영국 총리가 뭐 세금 잘못 뭐 이렇게 했다가 한 40 며칠 만에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게 막 그렇다고 내각 선거를 다시 하는 조기 총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필요하다. 이게 사실 탄핵 사유는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민심은 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또 만약 여소야대가 만약 되면 국정이 멈출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제 개혁이나 개헌 얘기를 조금 더 할 국면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다라는. 뭐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은 안 하더라도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제가 만약 받았으면 이 자리에 못 있었을걸요? 저 바로 구속돼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를 만났는데 소지품 검사도 안 하고 명품백을 들고 온지 몰랐다? 그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과도한 기대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을 바라거나 뭐 정말 최저선에도 못 그런 게 미친다. 아니잖아요. 뭐 이런 그래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조차 맞추지 못하는 장면이고 너무 또 강렬한 장면이고 많이 아쉽죠. 이 얘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신다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당에 있을 때도 했었어요. 이런 얘기는. 뭐 그런데 욕을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김수민 본부장의 토론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바람직하지 못했다라는 단선적인 결론을 내기 이전에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 굉장히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기획된 몰카라는 물타기죠, 이 저기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오류가 좀 입체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해석되지 못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탈한 반응들. 네. 너무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이 워딩이 이제 소개가 된 거죠. 대동단결 되는 게 참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공론의 장에서 나와서 대화하면 문제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지금 정부 여당의 대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 식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아요. 본인 빼고 아무나 쓰는 거죠?
자, 토론왕. 오, 토론왕. 누가 됐을까요, 과연? 토론왕,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천하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천하람. 김준우 대표? 과연 두 분의 속은 누가 더 정확할지? 토론왕 보면 될것 이번에 제가 맞습니다. 역시 정의당이 회사에 대한 배려를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잘했다기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을 이건 너무 어렵다. 장군을 좀 저런 할 때만 좀 생기가. 하나, 둘, 셋.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네요. 저 굉장히 생기 있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검찰 독재? 검찰 독재 정권과 86 운동권 청산론 운동권, 기득권과 검찰 독재. 실체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도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조금의 경각심,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과열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람 우리 후보님께서 운동권 심판론을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 스탠스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걸 이제 재확인 받은 것 같고. 아쉬웠던 데다 그거 갖고 얘기했던 거 명품백. 뭐 김수민 위원장이 뭐 본인이 사실 소신 있게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는 선을 안 넘더라고. 김수민 전 의원님이 이제 아무래도 발언을 약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김수민 의원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좀 박절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상황이. 어쨌든 국민의힘이 요리조리 잘 피하고 돌파를 해도 저 벽을 만나게 된다, 김건희라는. 대부분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본인들이 마음속에 담아왔던 것들을 조금 더 꺼내놓으셨잖아요, 저녁 때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고, 사실 이번 1박 2일을 통해서 제가 꼭 달성하고 싶었던 목표는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가자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의 생각을 바꾸기는 김수민 본부장이 약간 토론 과정에서 벽을 느낀 것 같아요. 좀 한계가 느끼는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어떤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이제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구나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거는 또 나름의 성과일 것 같아요. 토론을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안 됐으면 당 대표인데 그래서 뭐 면은 겨우 살았다. 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좀 프레시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당연한 결과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운이 맞아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주민 대표가 누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것 같습니까? 전 젊은 두 분. 20대 두 분? 네. 유권자 1은 맨 처음에 만났잖아요. 네. 이미 서로가 아닌 걸 확인했어요. 이대남 설득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손만세님하고 호랑이님하고. 호랑이님, 여성 두 분.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아까 토론왕 뽑아주셔가지고 데이트권이 한 장 더 있는데 제 내손만세님한테 좀. 아직 내손만세님. 와, 제가 뽑아드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건 모르고. 네, 영광입니다. 네. 그게 아니고 오늘 그 처음에 인사하실 때 기후위기 관심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포인트를 소재 중에 잡았어요. 그 얘기는 많이 나를 못했어요. 지지해줄 사람을 제가 만나겠다. 오히려 내손만세님을 선택하는 분인데. 또 나머지 한 분은 아직 거의 인상 맞을 것 같은데?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네. 저 토론왕 뽑혀가지고 내일 아침 그 인터뷰 데이트 뭐라고 해야 되죠? 저랑 하시는 예,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울림이 있어가지고 오늘 진짜 자리 깔으셔야 되겠어요. 이 전략적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 두 분을 설득 가능하겠다라고 김준호 대표는 그나마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 위기라든지 요즘 거의 뭐 완전 찍었다 하면 그 매너리즘에 빠진 본인도 이제 되게 힘 빠져 보이는데 성격이. 혼나는 분위기. 유권자 중에 한 분이 의원님을 말씀하셨어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정치인으로 심지어 내 뽑혔나 봐요. 마음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대화 중에 약간의 좀 적개심 같은 게 느껴지긴 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민주당을 약간 비난하신다는 느낌을 약간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했던 소리야. 민주당이 사람을 잘못 봐갖고.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들어주시기만 해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민주당에서는 뭐 요즘 뭐 최고위원인가 장경태? 자기 주관들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의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워. 정치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있던 분이었네요. 나는 진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다. 장경태 의원이. 네. 과연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소신이 달랐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눈치 보기를 그런 게 한다. 있죠. 네. 근데 당 밖에까지 나와서 그 파열음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거 조심스러운 걸 알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소신이 계속 떨구고 있습니다. 당을 대변해서 사실은 주로 말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보이는 외부적인 모습은 네. 선민 후당이 아니고 선당 후민이죠. 선당 후민.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방금도 본인의 가족 중에 저를 좋아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온건파고 잘 안 싸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아니다 저는 강경파로 분류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파로 생각 안 하거든요. 전 되게 진짜 심지어 유약하다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강경파냐. 왜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잠깐 한 분은 누구세요? 그건 얘기 안 해. 그래요? 방송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인터뷰에 나오는구나.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고정된 이미지가 실제 사람을 만나보니까 조금은 변경된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쉬운 점은 많아요. 선민후당에 될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장경태 의원이 좀 이걸 보고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김종우 대표가 드디어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가져오셨군요. 오늘 안 가져온 줄 알았지.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저를 다.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MT 가면 저렇게 됩니다, 자리가. 우리 시작했다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요. 한 명씩 그런 되게 김준호 대표님 본인이 진짜 현실 정치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거다 하면서 엄청 놀렸어요. 우리는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려운 거는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하나는 대표로서 판단해야 될 물밑의 행정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문제가 저 자리에서 굉장히 좀 이제 더 내밀한 어떤 속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입장을 세우는 건 쉬운데 이거를 볼륨이랑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를 잘 모르겠다. 그거 되게 어려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야. 동료 젊은 정치인들과 또 이렇게 같이 외곽에 나온 건 처음이라서 좋은 또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유권자로 나오신 분들이 정치인 해야 되겠다. 몸은 피곤해도 굉장히 마음은 즐겁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도 종일 가도록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어요. 재밌고.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놀랐어요. 1박 2일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너무 짧아서 되게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좀 얘기 좀 하다가 자고 싶네요. 이런 기회가 또 쉽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생겼을 때 이렇게 좀 오래 얘기하고 싶은 게 유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음날. 네. 결전의 날.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어디 몇 시에 주무셨어요? 아주 늦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내일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기경 인사 가야 되고 막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열심히 올라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들어가세요. 정말 바쁘죠, 정치인들. 그렇죠. 더 얘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장경태 의원하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대통령이 뭔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봤는데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이해는 네. 대변인 아니시니까. 네. 토론왕에 뽑힌 김준호 대표가 아침 데이트를 하러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김준호 대표가 2명의 표심을 잡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좀 쉬셨어요? 아니 뭐 또 얘기하느라 달걀 배원. 아침이라 그런지 다들 좀 부었네요. 어제와 사고 다른 모습들. 어제 토론은 안 될 걸 그랬나 봐요. 두 분한테 오히려 패를 끼쳐가지고. 저기 운전을 못합니다. 제가 음주운전 취소. 아니 김준호 대표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의외네요. 새로운 사실 알았다. 야. 유권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무임승차라고. 너무 웃긴다 진짜. 진짜 그림 딱 자체가 너무 재밌네. 전형적인 무임승차, 완벽한 무임승차네. ENTP입니다. 정치인들 다 일하니까요. 그치 아이는 하긴. 아이였다가도 이로 변화를 했어. 맞아요. ENTP에는 E는 이 중에 제일 아이 같은 이라고. 브런치를 지키는 겁니다. 브런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토론할 때요. 제 생각에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토론 멋있다, 재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준호 대표의 전략은 어저께 밤에는 논리였고 오늘은 수다다 이런 것 같아요. 얇게 넓고 이제 이거저거 다 해본 거는 축복인데 요즘 이제 꿈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꿈이 뭐지? 토론할 때 적극적 동동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밀어보자고 했더니 막 국가가 돌봄을 포기하는 걸로 오해될 수 있다. 말하자면 막 지나서 제가 노인이 때 내가 좀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해요. 네. 지방을 균형 발전하는 거랑 자치분권이랑 반드시 이음동의어가 아닌데 마치 뭐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하면 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특화 산업 너무 하잖아요. 지역 특화 산업.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특화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나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답니다. 아셨죠? 표를 얻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구애를 못하고 정말 현안 얘기를 막 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 1시간 하고 오신 거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예. 그 토론하는 시간은 되게 짧게 느꼈어요. 구애를 했어야지. 아니에요. 근데 꼭 그게 실패한 전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정치에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거 충분히 훌륭한 전략이었다. 전략이었지만은 말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김준호는 말이 많아요. 제가 마음속에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찾아와 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김준호 대표의 수다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숙소에서 콩프라이트를 먹고 있는 전화랑 전제고요. 오미부터 먹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거 먹고 힘내나 보다 아침에. 물 마셔. 물 있나요? 국민의힘 지지율과 달리 물은 많습니다. 근거 없는 물. 역시 나보다 많겠지. 분하다. 왜 아침부터 또 서로 뼈를 때리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김준우 대표님은 데이트 데이트하고 나가시고. 계신 것 같고 장 의원님. 장원님 아침에 갔어. 그래? 우리 또 제1당 최고위원이라고 바쁜 척하면서 갔어요. 얘 나도 비대위원이야. 나 오늘 비대위 까고 나왔어. 그래? 중요한 일정을. 그래? 직책 자랑. 본인들이 다 지도부인데 지금 누가 내가 더 중요한 일이야 이런 거를. 벽에 벽보가 붙어 있었네요. 참가자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21대 국회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촬영 대기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저거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뭐 21대 국회에 대한 최고의 장면, 최악의 장면, 그리고 총점 평가를 해서 그걸 이제 벽에 게시를 했습니다. 최고의 장면은 딱히 없다. 최고의 장면은 김혜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과 같이 들어온 거다. 총점 40점이다. 최고의 장면, 최악의 장면을 꼽는 것만 봐도 정치인들이 유권자 정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거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겠네요. 그러게요. 네.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벼반 몇 개를 통과시켰는지보다 의미 있는 법을 통과시켰는지 여부 중요. 역시 정답이시네. 그럼 오셔야 돼요. 잘들 잤어요? 이거 오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너무 리얼하게 아시죠? 그러네. 잘 잤어요? 굉장히 꿀잠잔 얼굴이에요. 재밌는 거 봐요. 빨리 봅시다. 오시자마자 제가 유권자 1님이 쓴 거를 찾아냈습니다. 최고의 장면 잘 안 나온 안 나온 것 같아요. 21대 국회 완전 망한 것 같아요. 다들 최악의 장면 진심을 다해서 칸을 채웠는데 최고의 장면 다들 약간 비어있어. 뭐 써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다. 굉장히 참담했어요. 저는 최악의 모습 중에 하나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헌정사상 최초로 불참한 민주당이라고 적었거든요. 사실 국회는 최대한의 타협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정치 집단들의 모임인데 전혀 그 정치의 본령을 보여주지 있지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만나야 될 텐데. 드디어 이제 최종 투표를 하는 현장입니다. 고래 사장이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불려왔네요, 보니까. 판결에서 이제 사내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 저 장경태 의원의 저 등신대를 제작했습니다. 떨리는데? 나는 별로 잃을 게 없어. 아니 어제 무슨 소리예요? 눈을 안 보시니까 무서운데. 깜짝합니다. 내가 한 표라도 나올 거 아닌가? 너무 희망회로인가? 아니야, 나올 거야. 20%도 이제 정치적 덕담도 좀 해보고 20%가 됐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은 뭐야? 올해 총선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자개표기 이런 거 없습니까? 투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투표 결과를 발표를 못합니다. 왜요? 왜 못하냐?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여주면. 그래서 최종 투표 결과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난 후에 한겨레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궁금하다. 지역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 우리 누가 1위 했을지 한번 해볼까요? 토론 왕으로 뽑힌 김준호 대표가 김준호. 못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은 있는데 좋아하는 형입니다. 외면 받을 거예요. 저는 천하람. 천하람. 왜냐면은 사람이 생각보다 잘 안 바뀌어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천하람 최고위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PD가 더 힘을 내서 다음 시즌 2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김건희 여사. 3명. 3명. 배지 MT가자와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태안 신두리 해변에 위치한 썬베드 카페, 하늘과 바다 사이 리조트, 원화성 400년 역사의 중국 동죽 삼성에서 만든 유명한 고급 바이주, K리조트로 유명한 시루안에서 만든 곶감 찰떡 시루안에, 닭도리탕, 닭발, 제육은 우리 집 포차, 탑셰프가 엄선한 코코넷 양갈비, 양갈비살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본격 하이퍼 리얼리즘 정치 서바이벌 리얼 예능쇼 배지야 MT 가자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야 MT 가자.